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원장입니다. 나 어제 지방흡입했는데 음식을 뭘 먹어야 되지? 지방흡입 수술 후에 과연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은지 많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누구는 바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을 시작해야 된다. 다이어트 식단을 먹어야 된다. 누구는 수술 후니까 잘 먹어야 한다면서 크게 한상 차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아주 짧거든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흡입 수술에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좋지 않은지 명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저는 식품회사 직원이 아니고요. 지방흡입과 비만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의사입니다. 지금까지 지방흡입만 5,000건 이상 수술을 해왔고요. 지방흡입과 비만에 관한 것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깊이 있고 아주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수술일로부터 2주 이내의 수술 초기에는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부 고객님들은 살이 다시 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자마자 바로 그냥 너무 음식을 안 드시려고 하고 운동도 바로 강하게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식욕 억제제까지 드시겠다고 저한테 처방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수술 초기에는 무엇보다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체를 한 도시로 비유를 해볼게요. 수술을 받았다는 것은 지진이 나서 우리 몸 안에 건물이 무너진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새롭고 좋은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겠죠.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은 건물을 지을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건물을 지을 일꾼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재료나 일꾼들이 바로 영양소입니다.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 주어야지 복구가 수월하게 일어나겠죠. 물론 영양소를 공급하지 않고 계속 굶어도 우리의 신체의 복구 능력은 워낙에 위대하기 때문에 어찌어찌 쥐어짜내서 우리 몸이 회복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주 어렵게 겨우겨우 복구가 되겠죠. 그리고 영양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이렇게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러워서 넘어질 것 같은 흔히 빈혈 증상으로 알고 계시는 이런 증상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병 때문인데요. 이게 또 아주 잘 생깁니다. 정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술 초기에는 충분한 영양소를 꼭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수술 초기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싱거운 음식이 좋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면 일부 고객님들은 소화 기능이 늦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킨이나 피자, 짜장면 이런 기름진 음식이 이게 절대적인 금기사항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이런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느려요. 가뜩이나 수술을 해서 이 팔다리가 욱신욱신하고 좀 불편한데 소화까지 안 되고 더부룩하면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또 급성 회복기에는 짠 음식만은 피하자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짜게 먹으면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수술하면 원래 붓잖아요. 원래 붓는데 짜게 먹어서 붓는 효과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수술 부위가 더 땡땡하게 부을 수 있습니다. 또 마라탕이나 떡볶이 같은 이런 매운 음식 있잖아요. 이런 매운 음식도 당연히 맛은 좋지만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역시 당분간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 먹지 말라고 하면 그럼 뭘 먹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음식은 바로 달걀인데요. 달걀에는 단백질이 일단 너무 많아서 아주 좋고요. 또 한 가지, 지방흡입 수술은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수술하더라도 출혈이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약간의 출혈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혈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이 철분이 달걀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달걀 2개 정도는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당연히 달걀뿐만 아니라 두부도 좋고요. 생선, 소고기 이런 것도 다 너무 좋습니다. 나는 채소를 너무너무 싫어한다, 이런 분들은 고함량 종합 비타민제를 잠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2주 이내의 수술 초기에는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면 그 이후로는 다이어트 식단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다이어트 식단이란 게 사실 별게 없습니다. 딱 3가지만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야식 끊기. 차라리 저녁 식사를 좀 충분히 드세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저녁을 굶거나 조금만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결국 못 참고 야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식 이거 다이어트에 너무너무 안 좋은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이 원장, 너는 저녁에 배고픈 적 없냐? 그럼 너는 배고플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저녁을 충분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배가 고플 일이 좀 줄어들고요. 그래도 배가 고프면 아몬드나 피스타치오 이런 견과류를 조금씩 먹습니다. 이런 견과류 있잖아요. 이게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좋아요. 꼭 드셔보십시오. 두 번째는 폭식하지 않기입니다. 일일 일식을 하거나 단식을 시도하려는 분들이 배고픔을 일으키는 호르몬의 이런 강력한 힘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한 방에 폭식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편이 다이어트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다 아시는 거죠. 정제 탄수화물 줄이는 겁니다. 밀가루 음식을 최소화하고 잡곡밥을 드시는 거죠. 아무리 지방흡입을 유능한 의사에게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계속 드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살이 더 찌게 됩니다. 지방흡입으로 지방이 줄어드는 과정과 정제 탄수화물로 지방이 다시 통통하게 불어나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수술 효과가 당연히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이어트 관련해서는 제가 워낙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흡입 후 식단 관리란 게 사실 별게 없습니다. 지방흡입 수술 후에 좋은 음식은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은 노화 방지와 질병 예방에 좋은 음식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